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문이 많이 어려웠죠. 그래서 필기를 하는 것 이외에 한번 좀 설명을 해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방서연 학생과 그리고 류다현 학생을 만난 다음에 그런 생각이 좀 더 들었는데요. 기회가 닿는 대로 설명을 한번 하고 그 이야기를 본다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융합 5번 글이고요. 경험주의와 그리고 지성주의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잘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요. 일단 먹는 걸로 이야기를 한번 대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주의는요, 그냥 주면 먹는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거예요. 그냥 이건 일종의 사유하고도 비슷한 겁니다. 그냥 음식이 있으니까 음식을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 의식과 별개로 세계가 존재하고 먹을 것이 존재하고 우리 의식은 그 세계에 대한 수동적인 경험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일종의 좀 심하게 얘기하자면 가축이 사료를 주니까 먹는 거, 이 정도를 경험주의의 입장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성주의는 그거보다는 좀 낫습니다. 세계가 우리 의식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이게 뭔지는 뒤에 좀 더 이따가 나올 텐데요. 두 세계관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기하학적 공간이 유일하게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공간이라는 동일한 존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먹으면 배부르다하고 똑같은 건데 굉장히 냉정하게 보는 거예요. 공간이라는 것이 뭔가 감정을 넣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성적이고 냉정하게 공간이라는 것을 바라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하학이라는 건요, 도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직사각형이라든지 그냥 아파트에 집이라는 것도 야 집이라면 그냥 아파트고 아파트는 그냥 직사각형 네모난 데 들어가서 그냥 잠만 자고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냉정하죠. 집이라 건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공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직육면체 혹은 동그라미 혹은 세모 그냥 그걸 뿐이지 거기에다가 무슨 감정을 부여한다거나 그런 게 없으니까 굉장히 냉정하고 이성적인 공간 구체적인 맥락 속에 있는 대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순수한 위치를 지닌다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경험주의자들은 아까 전에 얘기했죠. 돼지가 사료 먹는 거랑 비슷하다고. 인간과 상관없이 물리적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인간하고 상관없이 그냥 사료는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그냥 네모난 콘크리트 박스 안에 들어가서 있으니까 자는 겁니다. 항상 자기 동일성을 유지한다고 본다. 여기서 공간에 대한 공간으로 주어진 것으로 보고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 자체로 유지되고 있다. 정말 단순한 거예요. 야, 너 왜 사냐? 그냥 밥을 먹으니까 살아. 너 잠은 왜 자냐? 그냥 저기 네모난 박스 같은 데가 있으니까 잠을 자. 굉장히 단순하고 좀 원초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지성주의자들은 그거보단 좀 낫습니다. 얘들은 쉽게 얘기하면 얘들은 무지성. 그냥 인간의 무지성적으로 따로 세계가 존재하고 그냥 이거는 인간과 동물 좀 거칠게 말하자면은 인간과 동물의 경계가 별로 없다. 경험주의에서는. 근데 지성주의는요. 거기서 지성이 탑재가 된 겁니다. 경험주의가 무지성이라면은 지성주의자는 지성이 탑재가 된 거죠. 야, 생각을 좀 하고 살아라. 너네들은 그냥 먹지만 말고 영양학적으로 이게 단백질이 있는지 탄수화물이 얼마나 되고 지방이 얼마나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하고 먹어라 이 멍청아.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이 공간이 독립된 질서를 지닌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경험주의자들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경험주의자들과는 달리 공간이라는 것이 독립적으로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부정한다. 그러니까 야, 박스 있다고 거기에 들어가서 자는 게 말이 되니? 최소한 그 안에 어떤 건축학적인 기법이 작용이 되었고 이게 우리 지하철에서 도보로 얼마나 가까운지 이게 학군이 어떻게 되는지 건축학적인 기법이 어떻게 되는지 최소한의 이성적인 사유, 지성적인 사유 정도는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살아라 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칩시다. 그래서 공간의 불변적인 실체를 기하학적 공간에 찾지만 야 그래 모든 집은 네모나면 된다. 그러니까 도형 그냥 딱딱 맞춰진 도형 그러니까 예외가 없는 그냥 도형 아파트 단지 전부 다 우리 그 높은 하늘에서 보면은 집은 전부 다 네모밖에 없잖아요. 그런 식의 공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질서가 인간의 지성적인 사유에서 나온 것인가, 혹은 물리적 실제로의 공간 자체 이미 존재하는 것인가, 이게 경험주의죠. 이게 경험주의와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지성적인 사유라는 건 굉장히 이성적이고 효율적인 공간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집값이 얼마나 하는가, 그리고 평당 가격이 얼마나 하는가, 여기가 교통이 얼마나 좋고 학군이 얼마나 좋은가, 그런 효율을 따지는 것이 지성적인 사유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험주의는 그런 것도 생각 안 하죠. 그냥 네모박스 같은 데가 있으니까 들어가서 잔다, 이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메를로 퐁티라는 사람은요, 그거를 비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 공간이라는 것이 우리의 지각 경험과 동떨어져서 존재하는 것 아니고 우리의 지성 산물도 아니다. 지각 경험과 동떨어져서 미리 존재한다는 건 경험론을 비판하고 경험주의를 비판하고 있고, 지성의 산물이라는 것은 지성주의를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너무 이성적으로 효율만 따지지도 말고 그렇게 생각 없이 살지도 좀 말아라. 집이라는 것은 어떤 공간이냐? 여기서 의미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의미가 탄생하는 공간이다. 야, 집이라는 곳은 너네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냥 밥만 처먹고 잠만 처자고 나오는 그런 곳이 아니라 가족 간의 추억이 있는 곳이고, 가족 간에 가끔씩 다투기도 하는 곳이며 정이 쌓이는 곳이야. 집이라는 것은 그냥 가격으로만 매겨지는 곳이 아니라 그 이상의 우리 가정의 추억이 있는 곳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메를로 퐁티라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 따로, 청각 따로, 후각 따로, 미각 따로 이렇게 풀리는 것이 이다 아니다? 아니다. 집에 있으면은 눈으로는 여러 가지 가구들을 보고 우리 가족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거를 듣고 요리하는 냄새를 맡고 그리고 밥을 먹는 곳,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런 게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아니다? 아니다. 몸 전체의 경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개입, 우리 몸의 전체 오감이 한꺼번에 개입을 해서 공간이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누가? 메를로 퐁티라는 사람이. 이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현상학적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상학적 공간이라고선 뭐냐? 우리가 경험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이런 것들이 오감이 모두 다 한꺼번에 겹쳐서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을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집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밥이나 처먹고 화장실이나 갔다가 잠이나 쳐가는, 그리고 맨날 그냥 출퇴근 학교 등하교만 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가족끼리 웃고 떠들고 밥도 먹고 그런 추억이 쌓이는 그런 인간의 경험들이 합쳐지는 그런 공간이라는 것이 메를로 퐁티라는 사람의 공간이니까, 여기가 굉장히 냉정하고 이성적인 공간이었던 데 비해서 굉장히 여기는 온기가 있고 그리고 감성이 들어가는 곳을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의 공간은 굉장히 냉철하고 이성적이고 그리고 본능적이기도 하고 그런 곳이었는데, 여기서는 인간의 온기와 감정이 있어야 된다. 분위기가 있는 공간이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를로 퐁티는 따라서 아까 전 여기서 어땠어요? 눈에 보이는 기하학적 공간, 그러니까 네모라든지 세모라든지 동그라미라든지 이런 공간만 공간이라고 인정해줬는데, 이 메를로 퐁티라는 사람은 공간을요, 원근감이 결여된 공간, 그러니까 원근감이 결여됐다는 건 저렇게 딱딱 떨어지는 공간이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신화적인 공간이나 실제의 공간, 이런 것, 신화적인 공간이라는 건 가상의 공간이잖아요. 가상의 공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우리 집 벽장에, 벽장이라고 하면은 거기가 왠지 다른 세계로 통하는 문일지도 몰라. 멀티 유니버스로 들어가는 문일지도 몰라.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거죠. 얘들이 봤을 때는 야, 문은 그냥 네모난 문이지. 벽장 문은 이런 거지. 그냥 네모났고 반으로 쪼개져 있는 거 이런 거를 문이라고 하지. 근데 어린 시절의 상상력은 이런 문이 외부로 통하고 있을지도 몰라라는 그런 감성이 존재하는 공간이잖아요. 이래서 메를로 퐁티라는 사람은 이런 신화적인 공간도 공간이라고 인정한다는 겁니다. 기하학적 공간만 유일하게 공간이라고 봤는데, 여기서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이런 공간조차도 감성이 있고 온기가 있기 때문에 공간이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즉, 공간이란
미리 앞서서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 몸이 체화되는, 우리 몸이 느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따뜻한 뭔가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추억이 쌓여 있는 그런 곳이 공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집이라는 것이 그냥 밥만 먹고 똥이나 싸고 잠이나 자고 그런 것만 공간이 아니라 진짜로 집이라는 곳은 그 안에서 가족 간의 웃음과 눈물과 다툼과 화해가 있는 그런 공간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메를로 퐁티가 말하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현상적 공간론에 따르면요, 건축가는 계속 반복되죠. 기하학적 공간 창출만 할 것이 아니라, 야, 그냥 이게 평당 얼마가 돼, 이게 한 평에 가격이 얼마나 되고, 교통 조건이 얼마나 좋고, 그리고 몇 층으로 쌓으면 가장 효과적으로 분양이 되는지 이런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일상적 체험의 공간,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의미, 추억이 쌓여 있는 뭔가가 느껴지는, 머리로 뭐 굴려서만 이해된 것이 아니라 느낌이 되는 공간을 창출해야 되는데 주목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더니즘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기하학적 공간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모더니즘 건축이라는 것은 네모, 세모, 동그라미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건축은요. 어떻게 해요? 시각적으로는 굉장히 산뜻해요. 근데 뭘 못해? 우리 몸의 총체적인 활동을 지각을 활성화시키지 못한다. 즉, 의미, 의미를 탄생시키지 못한다. 그렇게 재미없는 공간에서는 뭔가 추억이 있다거나, 뭔가 특별함이 있다거나, 그런 따뜻한 감성이 있다거나,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지는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제 메를로 퐁티라는 사람이 충실한 제자 두 사람 나옵니다. 첫 번째, 유하니 팔라스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특정 장소를 기억하는 이유는 우리 몸을 통해서 경험해왔기 때문, 그러니까 즉, 우리 몸을 통해서 의미, 어떤 그 장소에 갔을 때 그 냄새, 그 눈에 낯익은 풍경,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그 향기 같은, 맛 같은 그런 감성을 통해서 경험해 왔다. 즉, 시각 이미지 위주의 건축을 비판한다. 눈으로 보기에만 좋은 그런 건축을 비판한다. 촉각을 포함하는 모든 감각을 사용한 건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므로 지극히 세모, 동그라미 같은 것을 거부하고 지각을 더욱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목재나 돌을 선호한다. 얘기했죠. 온기가 있는 거라고. 이런 온기가 있는 재료들을 선호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스티븐 홀입니다. 두 번째 제자죠. 이 사람도 비슷한 말인데 신체적 감성, 그러니까 이성 말고 머리로만 재지 말고 가슴으로 느끼는 것, 신체적 감성에 집중하고 있죠. 지각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건축 방법을 구현했다.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오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빛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물을 재료로 했다. 네, 그래서 인간이 뭔가 눈으로만 집중해서 눈에만 예쁘게 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뭔가 거기에서 새로운 느낌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 정도로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